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핵심 위주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에 입행하여 이루고 싶은 목표, 입사 포부에 해당되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인의 성장 계획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입사 포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름 최고 전문가가 되었을 때 해낼 수 있는 역할과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떠한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입행 후에 업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통 입사포부를 작성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타 항목의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그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일부 반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행 후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적 가치를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목표를 꼭 이루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동기를 연결할 수는 있는데 굳이 물어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영할 필요는 없고, 충실하게 물어보고 있는 이 입행 후 목표 그리고 성장 계획, 이 부분만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은행권에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트렌드라든지 전망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름 그래도 하나은행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나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해내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친조직 정서를 반영하는 게 되겠죠. 단기 목표를 제시하셔도 되고요, 장기 목표를 제시하셔도 좋은데, 뉘앙스 상으로는 입행 초기 업무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 업무에 숙련이 되고 조직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 수준의 그러한 중장기 목표를 일단은 제안하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단기적인 세부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성장 계획에 반영할 수는 있겠죠. 배우겠다, 공부하겠다,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조직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반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글자 수의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떠한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시고 하나은행 인재상과 적용하면서 어떻게 이겨낼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것도 성장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 각각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항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및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면서 누군가를 설득했던 경험, 설득력을 강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설득력을 강조한다고 하는 거는 갈등 관리 능력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타인을 설득했던 경험도 가능하고요, 갈등은 아니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게 고객이 되었든 동료가 되었든 다른 조직이 되었든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설득을 좀 해냈던 부분들을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점이 장점 혹은 단점으로 작용했는지 작성해 주세요 라는 부분이 조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설득했던 경험을 써라 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접근이 좀 쉬운데, 장점이나 단점을 좀 연결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고민이 좀 될 겁니다. 일단 혹은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두 개 다 쓰셔도 되는데 마찬가지로 굳이 난이도를 높일 필요는 없고요. 게다가 단점으로 작용했던 거를 쓴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은 접근하기가 어렵죠. 단점으로 쓰셔도 되는데, 그럼 본인이 왜 이게 부족했고 이후에 이제 본인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단점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아마 장점 위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다 장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좀 차별화로 단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차별화는 좋은데 완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존중과 공감, 쟁점 파악.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면은 그 사람의 니즈가 무엇인지,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주장의 객관성이나 내 주장이 타당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타인 의견에 대한 존중과 공감,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야 되거든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특히 뭐 쟁점 파악, 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특히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경험을 써야 되다 보니까 내가 장점이 이거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상대방 의견에 대한 경청과 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조율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갈등이나 설득 경험을 쓸 때는 이 세 가지 지표를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지표를 우리의 모든 장점이다라고 얘기하기엔 되게 어렵잖아요.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경청이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경청을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평소 성격 등을 감안하면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맞춰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본인만의 경청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뭐 잘한다라고는 하겠지만은 어떻게 그게 장점으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동 중심 혹은 뭐 마인드 중심으로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행동이 주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단체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팀 목표를 위한 조율에 굉장히 좀 소통을 잘한다라는 점. 소통을 잘한다라는 건 전달을 잘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무슨 뭐 문서를 만들어서 뭐 그래프를 만들어서 시각화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뭐 그런 것도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만, 단순하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A라는 컨텐츠를 뭐 A-3이라는 방법으로 적용해 가지고 상대방에게 맞춤형으로 전달했다라든지, 상대방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두괄식으로 전달했다든지, 상대방이 자존심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1대1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점 하나를 특화하시고 나머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도 이 경험을 완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전개가 좀 돼줘야 될 겁니다. 뭐 직무와 관련된 경험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행원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래도 고객 설득한 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물론 뭐 그런 경험이면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거 필수는 아니다. 팀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성장하고 싶은 분야에서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되는 역량은 뭐냐. 여기서 다른 지원자라는 말은 개무시하셔도 됩니다. 굳이 막 난이도를 높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좋은 역량이면 다 강조 가능합니다. 굳이 막 내가 이거 역량 강조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원자들도 있던데, 스터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차별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차별화되는 분이 거의 극소수일 거기 때문에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장하고 싶은 분야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강조했던 그 입사 포부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주된 포인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어떠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도 역시 어떠한 분야에서 좀 성장하고 싶다. 뭐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업금융에 특화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이자 수익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일 수도 있겠죠. 좀 다양할 텐데, 물론 당연히 이제 영업점에서 이제 영업을 기본적으로 하는 뭐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잡았을 때 필요한 역량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뭐 소통 능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강조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차별화라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직무 전문성은 어쨌든 신입이 비슷한 수준일 거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20몇 년, 30몇 년 동안 쌓아오면서 정말로 이건 내 강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리더십이 있다라든지, 뭐 고객 지향 마인드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 즉 기반 역량 키워드를 잡아서 쓰는 거 가능은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타 항목과 밸런스를 맞추는 걸 감안했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직무 수행 능력이 너무 평이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전문성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이게 진짜 너무 평이한 수준, 평균 이하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뭐 기반 역량의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뭐 분석력이 뛰어나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해당 역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뭐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에 적용했다라든지 그 경험에서 어떠한 업무 노하우를 발휘하면서 해당 본인의 그 차별화된 역량을 강화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성과와 함께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입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해당 분야의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때 특히 더 도움이 된다. 러프하게 말 그대로 그냥 뭐 학생이니까 분석력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라 학생인데 뭐 어떠한 교과목을 공부할 때는 특히 다량의 데이터를 가공해 가지고 내 의사결정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나의 분석력을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성장 분야 플러스 그 안에 세부적인 직무의 역할, 그 중에서도 내 차별화된 역량이 연결되는 거 한두 개를 잡아내셔가지고 그걸 특화해서 강조하시는 게 직무에 대한 이해,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의 준비된 부분들을 부각할 수 있다. 자, 4번 항목, 은행산업의 전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주시고 하나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그렇죠? 예, 제안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뭐 어려운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로얄티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복붙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좀 작성해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이 좀 투입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전망은 대동소이해요. 뭐 이제 말 그대로 뭐 연금 시장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비이자 수익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로 인한 어떤 영업 경쟁력의 어떤 치열한 어떤 각축장이 벌어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뭐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뭐 하여튼 뭐 정해져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남들이 이야기하는 전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언론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복붙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생 때 독후감을 쓰다 보면은 방학 전날에 부랴부랴 그냥 말 그대로 책 내용만 요약해가지고 맨 뒤에 뭐 좋았음 이렇게 마무리해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잘 쓰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주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책 내용과 관련된 나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양면적인 시각, 뭐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은행 산업과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잖아요. 자, 그럴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위협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이 전망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언론이라든지 표면적으로는 다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 다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두루두루 봤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양면적 시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은행의 발전 방향과 어떻게 보면 연결이 좀 돼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제 전망과 관련해서 뭐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은행 다 망했다, 하나은행도 이제 뭐 사업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전망과 관련해서 하나은행이 지금도 어떠한 노력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지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마치 그냥 얼렁뚱땅 이거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적자 그냥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이미 조사했다. 하나은행이 이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노력들을 좀 더 붙여가지고 하게 된다면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양심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즉 4번 항목에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느냐 아니면 최소한도 본인의 생각을 적절하게 그 안에 녹여내느냐, 그게 가장 변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거거든요. 직무하고 꼭 연결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하나은행의 발전 방향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빠르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은행권 관련된 타 기업에 대한 영상도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다음 영상 촬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 꼭 합격할 겁니다. 감사합니다.